혼자 사시는 70대 할머니가 계십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할머니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왜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된다는 건 막막하고 외롭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혼자 살아보신 분들 중에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7가지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있는 삶과 외로운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혼자 있으면 당연히 외롭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혼자 있다는 건 물리적인 상태입니다. 집에 나 혼자 있다, 식사를 혼자 한다, 이런 것들이죠. 반면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주변에 가득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도 늘 외로웠다고요. 대화가 통하지 않고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게 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좋아하는 책을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질이 낮을 때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가장 외롭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서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입니다. 평화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옆에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혼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진정한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혼자 살아보니 내가 나를 챙겨줘야 하더라. 이건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그랬죠.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내 인생이 온통 다른 사람을 챙기는 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이 들어 혼자 남게 되면 문득 깨닫습니다. 아, 이제 나를 챙길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처음엔 두렵습니다. 혼자서 뭘 어떻게 챙긴다는 건지 막막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엄청난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60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가족들 식사를 챙기느라 본인은 늘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맛있는 건 다 가족들 주고 본인은 늘 마지막이었죠. 그런데 혼자 살게 되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나물을 듬뿍 묻혀서 먹고 제철 과일을 사서 아침마다 먹습니다. 가끔은 작은 케이크도 사서 혼자 먹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변화가 점점 커집니다. 몸 관리도 시작합니다. 아침에 스트레칭하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저녁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할 시간도 없었고 할 생각도 못 했어요. 누군가 챙겨주길 바라기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나를 챙깁니다. 내 몸이 아프면 내가 제일 먼저 알아차립니다. 내 마음이 힘들면 내가 달래줍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자립입니다. 자식들이 챙겨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바쁘고 그들의 인생이 있으니까요. 친구들에게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이 깨달음이 오면 삶이 주체적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혼자 사는 시니어 중에 건강하고 활기찬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요. 이게 바로 혼자 살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세 번째, 관계에 기대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관계에 지나치게 기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섭섭합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면 서운합니다. 이웃이 인사를 안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이 모든 감정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기대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관계가 주는 기쁨보다 상처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관계는 있으면 좋은 것이지 없어도 내가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자식이 전화하면 반갑습니다. 하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걔들도 바쁘니까요.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기쁩니다. 하지만 안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나 혼자도 충분히 즐겁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요. 집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한 70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명절에 안 오면 화가 났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렇게 무심할 수 있냐고. 그런데 혼자 살면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그들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일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는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그만입니다. 오히려 혼자 조용히 보내는 명절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대요. 좋아하는 음식 해 먹고 드라마 보고 낮잠도 자고 이것도 행복이라고요. 관계에 기대지 않는다는 건 관계를 포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교류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마음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누구 때문에 화낼 일도 없고 섭섭할 일도 줄어듭니다.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이게 바로 혼자 살 때 얻게 되는 정신적 자유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기대했던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편안해질 겁니다. 네 번째,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시간. 혼자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더 그렇죠. 외롭고 무섭고 불안합니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면 겁이 나고 몸이 아플 때 누가 돌봐줄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하나하나 견뎌내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몸의 근육을 만들려면 운동을 해야 하죠. 처음엔 힘들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강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스스로 해결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단단해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누군가에게 의지했습니다.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남편을 불렀고 은행 업무 하나 보는 것도 자식에게 부탁했죠. 그런데 혼자 살면서 이 모든 걸 스스로 하게 됩니다. 처음엔 서툽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늡니다. 전구도 갈고 은행 앱도 쓰고 택배도 받고 고장난 물건도 고칩니다. 하나하나 해낼 때마다 자신감이 붙습니다. 어느 60대 할머니는 평생 운전을 안 하다가 혼자 살게 되면서 65세에 면허를 땄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대요. 나이 들어서 무슨 운전이냐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전학원 다니고 시험 보고 떨어지고 또 보고 결국 면허를 땄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차를 몰고 마트에 갔을 때의 그 기쁨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누구 도움 없이 내가 해냈다는 그 뿌듯함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마음이 강해집니다. 더 이상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패닉에 빠졌을 일들도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근육입니다. 혼자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이 사실은 훈련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막힐 때마다 길을 찾는 법을 익힙니다. 이렇게 단련된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혼자 사신 어르신들을 보면 독특한 기품이 있습니다. 의연하고 차분하고 중심이 잡혀 있죠. 이게 바로 마음의 근육이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힘입니다. 혼자 사는 시간은 바로 그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5번째, 걷기, 정리, 배움. 혼자 살 때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걷기, 정리, 배움입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노년이 풍요로워집니다. 먼저 걷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걷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는 분은 많지 않죠. 특히 혼자 살면 나가기가 귀찮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매일 걷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건 기본이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햇볕 쬐고 바람 쐬고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길을 걷다 보면 새로운 가게도 발견하고 이웃과 인사도 나눕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와 1시간씩 걷는다고 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걸읍니다. 처음엔 습관 들이려고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안 걸으면 하루가 이상하대요. 걷는 동안 머리가 맑아지고 온갖 생각이 정리된답니다. 걷기는 몸의 운동이자 마음의 명상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게 이보다 좋은 습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리입니다. 나이 들면 짐이 많아집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이 집 안가득 쌓여 있죠. 옷장에는 안 입는 옷이 가득하고 창고에는 언젠가 쓸 거라며 쌓아둔 물건들이 넘칩니다. 혼자 살게 되면 이걸 정리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버립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고 다 붙잡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두고 버리면 됩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삶도 정리됩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단순해지고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집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집에서 사는 건 그 자체로 힐링입니다.
한 할머니는 1년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옷장, 서랍, 창고를 다 뒤져서 안 쓰는 건 전부 내놓는데요. 처음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버리고 나면 속이 시원하답니다.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는 느낌이래요.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혼자 사는 시간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진 만큼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요즘은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유튜브 보는 법, 온라인 쇼핑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익히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집에서도 원하는 걸 주문하고 원하는 영상을 보고 원하는 사람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뭐든 좋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뇌를 자극해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70세에 우쿨렐레를 시작하셨답니다. 유튜브 보면서 독학으로 배웠대요. 처음엔 손가락도 안 움직이고 힘들었는데 1년쯤 지나니까 간단한 곡은 칠 수 있게 됐답니다. 지금은 동네 노인정에서 연주도 하신대요. 다들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니까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시더군요. 걷기, 정리, 배움.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면 혼자 사는 삶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습니다. 6번째, 돈은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하고 생활이 건강해도 돈이 없으면 힘듭니다. 특히 혼자 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아플 때 병원 가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아둔 돈도 얼마 없고 그러다 보니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게 또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혼자 살 때는 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출을 줄이세요. 없어도 되는 건 과감하게 끊습니다. 케이블 TV, 안 읽는 신문, 안 쓰는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한 달에 몇만 원씩 절약됩니다. 작은 돈이지만 쌓이면 큽니다. 둘째, 절대 남한테 돈 빌려주지 마세요. 특히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안 돌아옵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셋째, 사기를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고수익 보장한다. 투자하면 큰 돈 번다. 이런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넷째, 작은 일이라도 수입을 만드세요. 폐지 줍기, 야채 갖고 팔기, 동네 아이들 봐주기. 뭐든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한 할머니는 집 앞 자투리 땅에 상추랑 고추를 키워서 장에 내다 판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버는데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 마음이 든든하대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돈 이야기를 하면 속물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프면 치료받고,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난방하고, 이게 다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혼자 살 때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쓰고, 아껴 쓰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일곱 번째, 죽음 준비는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죽음 이야기를 꺼립니다. 불길하다고, 재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시니어라면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유언장 쓰고, 장례 방법 정하고, 재산 정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기보다는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죽음을 직시하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한 75세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죽음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만약 오늘 죽는다면 후회가 없을지 생각해 본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게 됐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바로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을 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언젠가 끝이 온다는 걸 알기에 지금을 더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까요? 먼저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꼭 재산이 많아야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이라도 누구에게 물려줄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적어둡니다. 이게 남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서류를 정리해 두세요. 통장, 보험, 부동산 서류 같은 것들을 한 곳에 모아둡니다. 그리고 자식이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위치를 알려줍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 친구들, 친척들 연락처를 명단으로 만들어 둡니다. 이것도 남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과와 감사를 미루지 마세요. 미안했던 사람에게 사과하고 고마웠던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이면 됩니다. 죽고 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한 할머니는 70세 되던 해에 평생 연락 안 하던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젊었을 때 다퉜던 일을 사과하고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며 감사하다고 썼대요. 몇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살아있는 친구들한테서 답장이 왔답니다. 다들 반가워하고 자기도 미안했다고 고마웠다고 했대요. 그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에 있던 응어리가 다 풀렸다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더 이상 미련이나 후회가 없으니까요. 언제 가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이니까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매일이 보너스처럼 느껴지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혼자 사는 시니어에게 죽음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건 절망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왜 대박인지 그 7가지 비밀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혼자 있는 삶과 외로운 삶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나를 챙겨야 합니다. 이게 진짜 자립입니다. 셋째, 관계에 기대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넷째, 어려움을 견디며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다섯째, 걷기, 정리, 배움으로 매일을 풍요롭게 채웁니다. 여섯째, 돈은 자유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일곱째, 죽음을 준비하면 삶이 더 단단해집니다. 이 7가지를 알고 실천하면 혼자 사는 노년이 외롭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롭고 의미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처음엔 외롭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나중엔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살면서 비로소 나답게 살게 됐다고, 진짜 내가 누군지 알게 됐다고요.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해지는 겁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지혜가 쌓이고 경험이 쌓입니다. 혼자 살면서 그 모든 것이 발현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삽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물론 가족도 중요하고 친구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은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평생 잊고 살았던 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삽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시간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 깨달음이 오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남의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기준으로 삽니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지금 혼자 살고 계시다면 그건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나를 돌보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세요. 만약 아직 혼자 살지 않지만 언젠가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혼자 사는 삶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오히려 기대하세요.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 남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강하니까요. 평생을 살아온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이겨냈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와서 혼자 사는 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이제는 쉴 때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쉴 때입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게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사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즐기세요.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